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발 빠른 정보로 회원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고 있는 주식 전문가 흑기세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전일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짧게 살펴보고,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일 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주 당연히 상승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 원전 등 이제 새 정부의 맞는 정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성건설과 범양건영 상한가 같고요. 동신건설, KCC건설 외에도 전일 솔직하게 거의 국내 증시 건설주가 많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뭐 화성산업이라던가 한신공영, 신원종합개발 등등 다 건설주라서 일단 간단하게 건설주 중에 상승률 상위 종목만 일단 뽑아서 나온 건데요. 앞으로도 건설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저평가돼 있거나 뭐 그동안 크게 상승이 못 나온 건설주들 위주로다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신 다음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뭐 매수하시던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전일 44만 명 나오면서 4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급증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B프로바이오 13.03%,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주죠. 말씀드렸듯이 이거 말고도 뭐 시젠이라든가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역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감기약 관련주라든가 다 코로나 관련된 제품을 다루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제약바이오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표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미사이언스라든가 뭐 그 밖에 제약바이오주들도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랩지노믹스라든가 그러니까 제약 말고도 바이오 관련주도 상승세가 나옵니다. 뭐 AB 프로바이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도 수급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제가 어제 셀트리온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뭐 움직임이 많진 않았는데 거의 보합권에서 끝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특히나 지금 실적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등으로다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돌파해야지만 상승이 나올 겁니다. 다만 돌파하게 되면 조금 예상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당장 뭐 안 올랐다고 해서 추가적인 뭐 상승이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두산중공업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혹시나 방송 진행하다가 깜빡하고 설명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먼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뭐 호재나 재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예상만 못합니다. 다른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세, 그리고 다른 정책 테마주인 이제 건설주 쪽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디게 예상만큼의 상승세를 못 보였죠. 물론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이후 또 다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산중공업이 호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더디게 움직일까? 호재는 뭐 어제도 나왔었거든요. 뭐 국내 최초 대형 터빈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창원 시장까지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하죠. 이거는 뭐 발전소에 많이 쓰이는 터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산중공업 주가에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또한 정책도 물려 있는데 지금 주가가 못 나가는 이유는 그냥 쉽게 설명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연히 코스피 200 대형 종목들의 문제점이죠. 공매도입니다. 지금 공매도가 뭐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도 HMM,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잖아요. 시장에서 가장 핫한 HMM에 이어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두 번째 종목이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만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팔아제끼는 기관 외인 때문에 조금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워낙 대형주들은 특히나 겪는 문제이고, 지금 뭐 해당 HMM과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우리금융지주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왔던 종목, 혹은 주가가 앞으로 더 빠질 거라 예상되는 종목들의 공매도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3일 전 방송인 13일 방송에서 두산중공업과 보성파워텍 같이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당 종목의 저항대가 23,000원 부근입니다. 23,000원. 23,000원에서 요쪽 위에 약 23,500원 사이에 이제 저항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살짝 돌파 시도 나왔다가 보시면은 조금 위로 올라왔었죠. 그랬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이 23,000원을 돌파하려는 모습, 위에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모습은 나왔지만 실제로 돌파는 못했죠. 해당 위치에 돌파 못하는 이유는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면은 이 앞에 고점 있잖아요. 여기 물렸던 물량, 그리고 그 앞에 물렸던 물량 역시도 보시게 되면은 고점 이쪽 이미 그려져 있는 거랑 똑같은데, 보시면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이 앞에 물량과 요 앞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대 확실하게 23,000원과 23,500원, 24,000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항대 부분을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다만 이걸 돌파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거기다가 공매도 물량까지 나오니까 힘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호재 재료보다도 수급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앞에 이제 상승세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좀 많이 모자라죠. 그러면 상승 돌파하면서 거래량 수급도 조금 받쳐줘야지만 돌파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해당 뭐 저항대 24,000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3,000원부터 4,000원 근처, 3,500원 근처에 강한 저항대가 있고, 이것만 돌파하게 되면 뭐 25,000원, 그 다음에 30,000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는 수급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23,000원 네, 부터 해서 그냥 높게 24,000원이라고 잡고요. 23,000~24,000원 저항대 돌파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뭐 호재와 뉴스 뭐 이런 걸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뉴욕 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 이내로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1.55%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77%.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등을 나왔습니다. 5%가 넘는 급등을 보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0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 이제 다 긍정적인 점이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기술주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다. 이걸 알 수가 있는 점입니다.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조금은 중국 관련주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걸 갖다가 보고 우리나라 증시도 예측을 갖다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 점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국내 코로나 확진자 또 50만 명도 돌파를 했습니다. 뭐 55만 명이 나온다라고 예상하는데 일단 50만 명 돌파했다라는 거는 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최다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코로나보다도 이제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일단 국내가 한국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일도 움직임 나왔지만 오늘도 뭐 대원제약이나 신fun제약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와 원격 의료, 자택근무 관련주들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휴마시스라든가 시젠 등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 의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비트컴퓨터와 그 밖에 뭐 관련주들, 자택근무는 줌인터넷이나 뭐 화상회의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항상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셔야 되는 해당 업종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15개 조항의 잠정 합의라는 뉴스가 전일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확정이 완벽하게 뭐 휴전이다 아니다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를 하고 대신에 러시아가 철수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면서 좀 종전이 되는 방향으로 다 일단 합의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해당 관련해서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던 유가 하락에 이제 관련이 되죠. 왜냐면은 천연가스라던가 유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반대의 종목들을 하시면 된다. 어제도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워낙 코로나 쪽이 좀 강해서 일단 나중에 뭐 수급 들어오면 보셔라라고 했는데 오늘도 좀 어느 정도 상승 예상이 되고요. 유가 말고도 이제 식량 관련주들 뭐 효성 OMB라던가 뭐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이제 밀 생산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농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반대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 점은 참고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뭐 니켈 역시도 반대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해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요. 또 전쟁이 끝날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희한하게 후쿠시마에서 진도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도 쓰나미 주의보까지 발령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 지진 관련주인 사명 엠텍이라든가 동아지질, 그리고 KT 서브마린, 덕신하우징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물론 해당 종목들 지진 관련주로 보긴 하는데요. 중요한 게 거의 대부분이 건설주입니다. 네. 또 이제 앞에 정책으로 건설이랑 원전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진 관련주 역시도 당연히 지진 설계라던가 뭐 그 지지 기반을 뭐 바닥을 닦는 공사라던가 이런 거 다 관련주거든요. KT 서브마린도 뭐 해저 터널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그런 이제 건설주이니까요. 결론은 그러니까 건설주 오늘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물론 이제 유가 하락 관련주라던가 코로나 관련주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좀 계속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이긴 한데 그동안 많이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것 외에 이제 건설주가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을 나오고, 건설주의 이제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또한 이제 봄철이 이제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건설주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건설주 앞으로도 주의 깊게, 그리고 오늘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한종희 삼성 부회장이 로봇과 메타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나왔고요. 이 외에도 이제 로봇 관련 업체를 M&A에서 인수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간 외로 이미 로봇 관련주들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 테마주로 유진로봇, 로보티즈, 로보로보, 이 밖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등등 워낙 종목들이 로봇 관련주도 많이 있는데, 뭐 휴림 로봇이라든가 있는데, 만약 대장은 보통 로보로보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로보로보의 흐름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라든가 그 다음에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에 급등 후에 급락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게 뭐 강세를 시간으로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걸로다가 인해서 회원님들이 뭐 잘못 매수했다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뒤로 빼놓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오늘의 이제 좀 주요 종목이 될 것들을 위로 올리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 뭐 시간으로다가 뭐 올라간 종목 가지고 이거 우리가 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할 수야 있겠지만 그런 피해를 보지 말라고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제 뭐 시간으로다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본인들이 샀다. 지금 보이는 게 시간으로다가 전일 상승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 유진로봇 10% 상승 나왔고요. 바른손 9.95%, 휴림로봇 9.93%.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로봇주
지금 표기한 게 로봇주들이거든요. 예, 레인보우 T로봇 다 로봇주잖아요. 지금 이게 시간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이제 업체나 뭐 자기가 잘한다고 내일 유진 로봇 보세요, 휴림 로봇 보세요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사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직도 좀 이거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봇주 일부러 나중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 당연히 로봇주 상승이 나올 겁니다. 예,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이미 올라간 거고, 그래서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오전장에 급등 나왔다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투자하시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도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자나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 보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데 같은 경우는 사기 업체니까 그 문자는 차단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오늘의 뭐 이슈와 상승 예상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아무래도 로봇주는 오전에 이제 바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 깊게, 조금 너무 성급하게 이제 바로 타야지 이러고 달려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지, 예,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뭐 눌림목 구간이라던가 이런 데서 뭐 짧은 관점으로다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건설주랑 원전주도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진 관련주 역시 건설주에 속하니까 일단은 이쪽을 주로 보는 게 좋겠죠. 건설주를 보게 되면. 왜냐면 최근 이슈 중에 무작위로 건설주 뭐 다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진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 움직임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설 지진 관련주 쪽으로다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흑기사가 그동안 이제 추천된 종목, 물론 올라간 종목도, 바로 올라간 종목, 그 다음에 뭐 상승이 나중에 나온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덜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이제 그 회원님들께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드린 종목이고, 조금 못 올라갔다 하더라도 회원님들께 앞으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다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목이 잠겼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흑긴사가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입니다. 네, 3월 2일 방송 때 비덴트, 그리고 STX 엔진 추천드렸고요. 해당 종목들 이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상승세 이미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사시기보다는 나중에 다시 제가 재추천을 드리거든요. 뭐 한번 수익 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뭐 수익 내지 못하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추천을 드리니까 그 매수가에 맞춰서 진행 부탁드리고요. 부강약품은 사셔도 됩니다. 어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표기는 안 해놨거든요. 예, 확인을 해보고 이제 뭐 이거 어차피 근처고 매수가 근처입니다. 3월 3일날 추천드렸으니까 해당 방송 보시고 뭐 매수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손절가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 가능하니까요. 네, 해당 종목 저는 이제 좀 큰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뭐 아직까지 매수가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중이고요. 제가 회원님들께 추천드리는 종목 다음에 언급 안 드리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언급 드립니다. 이 종목 아직 보유 중이시니까 뭐 매수하셔라, 뭐 아니면 손절이 필요하면 손절 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죠. 네, 말씀드리니까 매수가 확인하셔가지고 매수 부탁드리고요. 안랩은 이미 매수하고 매수가 대비해서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삽목 S폼 3월 4일날 25.6% 상승이 나왔고요. 네, 원유 선물 같은 경우도 일단 7%라고 적어 놨는데 10%
넘으신 분도 있고 한 8, 9% 정도 되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제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오히려 좀 바닥에서 계속 분할 매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혜원 분 같은 경우 많이 수익 나신 분은 한 17, 8% 정도까지 되거든요. 왜냐면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다가 또 이제 급등 바로 다음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더 사신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습니다. 단가는 건 참고하시고요. 보성 파워텍 7%, 41% 상승 나왔습니다. 이건 두 번 따로 드린 거고요. 네, 그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실제로 나간 종목이고 방송 다시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죠. 올라간 건 추천은 10일 날 드렸고 조금 늦게 상승이 나와서 이상과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나왔네요. 수익권은 이틀 전에 나왔고 플래티어는 좀 어제도 조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T 에너지가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고서 조금 빠졌습니다. 매수가 확인해서 매수 가능하고요. S&T 에너지도 원전 관련 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근데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상승세 아직 좀 못 나왔는데요. 워낙 우량주고 재무도 좋고 좋은 기업이니까요. 매수가 확인 10일날 추천 이거는 뒤에 드렸습니다. 뒤에 드렸으니까 10일 이후 방송 보고 매수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월 이후 방송 아무거나 보셔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인 16일 날 드린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제 드렸는데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제가 정리 한번 이거 다시 또 해가지고 말씀을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드렸고 어제 보합권에서 0.5%인가 움직이고 끝이 났어요. 조금 0.5% 올라가긴 했는데 어차피 매수가 근처이니까요. 매수가 확인하시고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성 파워텍을 이제 두 번 드렸기 때문에 11종목을 드려서 지금 3종목 보유 중이고 나머지 8종목은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다 수익권 도달했고 일단 3종목 지금 보유 중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니다 더 있다라고 하면 없지만 혹시나 이의 제기 하시는 분들 댓글로 이의 제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솔직하게 방송 지난 방송 다 돌려 보시면은 아시니까 제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쵸? 제가 굳이 회원님들께 뭘 하셔라라는 것도 아니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 주라도 사보셔라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많은 종목들 지금 이렇게 보유 중이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주라도 사봐야 이게 내 수익이 됐을 때 진짜로 수익이 나는구나, 이 사람 종목은 나랑은 안 맞네, 이런 게 구분 지어지고 그래야지만 본인 스타일에 맞는 주식을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단타 좋죠. 좋긴 한데 저희가 솔직하게 회원님들 장중에 실시간 리딩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직장 다니시고 솔직히 사업하시고 하는데 종목들 유튜브 보고서 샀다고 쳐서 바로 올라가게 된다 쳐도 솔직히 이걸 못 보면은 수익 실현을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급등락 강한 종목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유튜브를 보고 사든 제 사이트를 보고 사든 실제로 매수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최근에 이제 너무 소외된 종목만 아닌다고 하면 그래도 이슈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저점에 사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좀 말을 네, 뭐 장황하게 늘어나서 뭐 잘 이해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회원님들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불편하다던가, 뭐 방송할 때 뭐 이런 점 좀 고쳐줘라, 아니면 앞으로 뭐 이런 것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마칠 텐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전문가 흑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